여러분, 2026년 2월 25일 이 날짜 어쩌면 한국 자본시장 역사에 길이 남을 날이 될지도 모릅니다. 수십 년간 우리 증시를 짓눌러왔던 그 지긋지긋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있잖아요. 드디어 이 족쇄를 끊어낼 수 있다는 기대감에 지금 시장이 아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박스권에 갇혀서 답답했던 한국 증시. 과연 이번에는 진짜 도약의 기회를 잡은 걸까요? 오늘 이 변화의 핵심을 제대로 파고들어서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열릴지 명쾌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모든 논의를 이해하려면요. 먼저 오랫동안 우리 소액주주들을 괴롭혀왔던 아주 고질적인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자사주 마법이라는 건데요. 자사주, 말 그대로 회사가 자기 돈으로 자기네 주식을 사는 거죠. 원래는 주주들한테 엄청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한국에서는 좀 이상하게 일부 대주주들만을 위한 마법 지팡이처럼 쓰여왔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이 슬라이드 보시면 그 마법의 비밀이 딱 나와 있습니다. 첫째, 회사가 주주가치 높여줄게 하면서 자사주를 사들여요. 둘째, 이걸 없애는 게 아니라 회사 금고에 그냥 꽁꽁 숨겨두는 겁니다. 그러다가 셋째, 경영권 분쟁 같은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이 주식을 갑자기 우호 세력, 그러니까 내 편한테 싹 넘기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회사 돈은 회사 돈대로 쓰고 총수일과 지배력만 더 단단해지는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낡아빠진 마법을 그냥 한 방에 박살내버릴 아주 강력한 법안들이 드디어 등판했습니다. 이름하여 거버넌스 개혁 트리플 콤보입니다. 핵심은요. 정말 간단하고 강력합니다. 2026년부터는 회사가 사들인 자사주 더 이상 금고에 보관 못해요. 그냥 무조건 정해진 기간 안에 소각해야 됩니다. 흔적도 없이 없애버려야 한다는 거죠. 자사주 마법의 가장 중요한 재료가 아예 사라져버리는 셈입니다. 근데 이 변화가 그냥 하루아침에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이 타임라인 한번 보세요. 먼저 이사들이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에게도 충실해야 한다는 의무를 딱 못 받고, 이게 1차. 그 다음엔 소액주주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 편 이사를 뽑기 쉽게 길을 터주고, 이게 2차.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로 자사주 마법이라는 꼼수 자체를 원천봉쇄해버리는, 이게 바로 3차. 정말 치밀하게 짜인 3단계 전략의 완성판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에 그냥 기름을 확 들이붓는 격인 또 하나의 강력한 법안이 있어요. 기업 오너들이 이제는 주가를 억지로 누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올릴 수밖에 없게끔 등을 떠미는 세법 개정안이죠. 이거 정말 재밌는 규칙인데요. 앞으로 오너가 자녀한테 주식을 물려줄 때요. 만약 주가가 장부 가치의 80%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그 낮은 주가로 내는 게 아니라 훨씬 높은 장부 가치를 기준으로 내야 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상속세 아끼려고 일부러 주가 낮게 관리할 이유가 완전히 사라진 거죠. 오히려 세금 폭탄 맞기 싫으면 어떻게든 주가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판이 바뀐 거죠.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거대한 판이 바뀌는 상황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도대체 어디서 기회를 찾아야 할까요? 특히 오늘 집중적으로 파헤쳐볼 부분은 이번 개혁을 등에 업고 아직 저평가된 상태에서 크게 날아오를 가능성이 높은 그런 숨은 보석 같은 종목들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점입니다. 원리는 진짜 간단해요. 자, 똑같은 크기의 피자 파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회사가 자사주를 소각한다는 건 이 파이를 나눠 먹을 사람 수가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당연히 내가 가져가는 피자 한 조각이 더 커지겠죠? 주식 가치도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눈여겨봐야 할 곳 바로 여기입니다. 그동안 자사주는 엄청나게 많이 들고 있으면서도 주가는 바닥을 기었던 바로 그 대기업 지주회사들입니다. 와, 이 그래프 숫자들 좀 보세요. SK가 24.8%, 롯데지주는 무려 27.5%나 됩니다. 이게 다 자기 회사 주식이라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어마어마한 물량이 법에 따라서 전부 소각돼서 시장에서 그냥 사라져버린다면 기존 주주들이 들고 있는 주식 한 주 한 주의 가치는 정말 폭발적으로 뜰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 기회는요, 진짜 알짜배기 현금 부자자 기업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가진 현금 자산이 회사 전체 시가총액보다도 더 많은 말도 안 되는 기업들이죠. 소위 넷넷이라고 부르는데 이제는 그 현금 쌓아두지 말고 주주들한테 돌려달라는 압박이 훨씬 더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이게 얼마나 극단적인 저평가인지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메론 같은 회사는 시가총액이 1,000억인데 들고 있는 현금은 그보다 많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1,000원짜리 지폐를 800원, 900원에 사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정말 놀랍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의외의 곳에서 이번 개혁의 최대 수혜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바로 금융, 그중에서도 특히 증권사들입니다. 얘네들은 좀 독특한 자본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53.1%. 와, 이 숫자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합니다. 신용증권의 자사주 비율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이 회사 주식의 절반 이상이 말 그대로 그냥 공중으로 증발해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전례 없는 수준의 주주가치 상승을 기대해볼 만한 대목이죠. 자,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뒷면에는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리스크와 변수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모든 것에는 동전의 양면이 있죠. 한쪽에서는 주주 가치가 팍팍 오르고 지긋지긋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드디어 풀릴 거라는 엄청난 기대감이 부풀고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그동안 경영권 방어막 역할을 해주던 자사주가 사라지면서 외부 공격에 취약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분명히 나옵니다. 법이 생기면 항상 그걸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이죠. 기업들이 경영상에 아주 중대한 목적이 있다, 뭐 이런 애매한 핑계를 대면서 어떻게든 자사주 소각을 피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법의 좋은 취지를 끝까지 살려내는 건 우리 같은 투자자들의 날카로운 감시의 눈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 문장이 이번 개혁의 본질을 정말 잘 요약해주는 것 같습니다. 지배주주에게만 이롭던 기형적인 자사주 마법은 마침내 깨지고 모든 주주가 평등하게 과실을 나누는 진정한 주주자본주의의 찬란한 마법이 그 자리를 대신할 것이다. 소수만을 위한 낡은 마법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우리 모두를 위한 새로운 마법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그런 역사적인 선언처럼 들리네요. 네, 수십 년 동안 한국 증시를 짓눌러왔던 족쇄가 드디어 풀리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정말 꿈에 그리던 코스피 6000 시대, 과연 진짜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분명한 건 한국 자본시장의 새로운 역사가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